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입법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 전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개혁도 지금 급속하게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그 새로운 적이 이제 이번에 언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도 한마디 하고. 좀 한심한 겁니다, 이게. 조국 사태가 과정 마크에 좀 작용을 했다. 네, 강하게 작용했다. 네, 저는 강하게 작용하고 뭐 조국 지키기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정경심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들의 정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훼손됐잖아요. 그걸 다시 또 한번 불지르려고 이런 짓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법사위 본회의 거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 언론노조 또 세계신문협회나 IPI 등 언론 단체들도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민주당은 왜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게 하여튼 논란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법인데 상당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달 안에 이 처리를 끝내겠다. 그리고 상임위가 국민의힘에 배분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일단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단체들이 다 반대해요. 심지어는 그냥 어영 중에 가장 극악한 어영인 민원연까지도 반대한단 말이죠. 민변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고 나머지 시민단체들은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 국제적인 언론 단체들도 다 반대하고 있고 외신기자협회부터 그다음 언론 현업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강행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수당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있다? 지금 하고 있고 지형이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처음에 이제 이들이 시작했던 건 바로 뭐냐면 가짜 뉴스고 일반 민중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 일반 민중들이 보는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냥 기성 매체에서 피해를 보지는 않거든요. 기성 매체들은 일반 민중한테 관심이 없어요. 1인 미디어, 유튜브, SNS인데 그렇죠. 이건 요번에 빠졌잖아요.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개혁에 선한 의지는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작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빼고 결국 파워 엘리트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제 간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그 전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개혁도 국민의 지지 속에 출발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검찰 길들이기로 끝났고 지금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 개혁도 지금 급속하게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조국 사태예요. 조국 사태고 쉽게 말하면 조국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표창장이 가짜다. 법원에서 일단 항소심까지 그렇게 또 결론이 났죠. 7대 스펙 허위다. 가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 억울하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소한 검찰의 문제고 언론의 문제고 심지어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문제다. 그래서 법원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은 조국 변명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이 법이 좀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리걸 마인드가 없어요. 이번에 그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다 지적을 하잖아요. 수많은 그 위헌적인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법률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입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리걸 마인드가 없어요. 심지어 조국 교수도 리걸 마인드가 없잖아요.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본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입법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영미권이든 저기든 간에. 영미권에서도 이게 뭡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하나의 그 판례로 들어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언론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모든 기업 상대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없냐? 형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을 형사로 그러니까 징역형까지 때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명미에서도 하는데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그렇죠. 송영길 대표도 미국에서도 한다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나라가 사실 영미법 체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륙법 체계인데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고 영미에서도 그런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뻔한 건데 막무가내로 부딪히는 게 이제 이게 운동권 멘탈리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동권 멘탈리티라는 건 항상 결단주의예요. 법 위에 정치적 결단이 있다. 아하,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위에 하위 개념으로서의 법을 그쵸. 보는 헌법이다라는 것도 결국 혁명이나 쿠데타의 산물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하는 게 법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통치 행위. 그렇잖아요. 네. 통치 행위 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법 체계 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법률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한다라는 것은 법보다 그들이 더 위에 있다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운동권 멘탈리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체주의자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칼 슈미트, 네. 그러니까 좌우익 전체주의자인데 좌익 전체주의뿐 아니라 우익 전체주의자들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네. 자유주의 체제에서 상상 불가능한 이런 입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들이 이러는 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건 운동권 방식이거든요. 얘들은 이른바 개혁봉으로 통치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항상 전체주의자들은 선전선동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항상 정치적인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그것이 이제 유지가 유지가 돼간다. 되는데 일단 검찰 개혁은 한바탕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적을 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적이 이제 이번에 언론이 된 거예요. 언론이 되게 되면 기성 언론을 몽땅 다 기득권 세력 썩은 놈들 이렇게 해서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은 개혁 세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자기들이거든요. 김어준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스 뭐 이런 것들이 온갖 음모론을 다 만들어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가짜 언론이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보도하는 건 오히려 일반 언론이에요. 신문에서 우리가 보고 아 이게 가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뒤집혀 버린 겁니다. 저쪽은 가짜고 아하. 이쪽이 오히려 진짜다. 그러니까 다스베이다스 이것만이 진짜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기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다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해서 끌고 가는 것들. 고도의 정치적인 프레임이 여기 법에 네. 관련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내가 이걸 고쳐서 그냥 입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은 항상 운동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개혁봉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개혁봉을 필요해가지고 그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그 세뇌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세계가 다 악이야. 그러니까 언론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서 좋은 기자들도 있고 나쁜 기자들도 있고 그 중에 정말 쓰레기 같은 일들도 있지만 극히 일부잖아요. 특히 기준 언론은 어쨌든 다 게이트키핑 기능이 어느 게이트키핑이 정도 작용을 되고 하니까. 지들은 게이트키핑이 안 되고 온갖 거짓말들 막 하는데 이게 옳은 거고 네.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전도된 그 환상을 주면서 이걸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각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들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도 한마디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옹호하는 입장을 옹호하고 얘기했죠. 예.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한심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88년 그 쌍팔년도에 그 운동권 멘탈리티 아니 대한민국이 전대협입니까 무슨 운동권 학생 운동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뭐 운영하듯이. 지금 의석수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하면은 통과가 사실 뭐 되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뭐랄까 단축시키는 것이니까 통과한다고 검찰 개혁 해서. 과정 속에서 자기들 지지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강성 지지층만 믿고 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사태가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거 헌법재판소 가져가게 되면 네. 지금 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저 사람들 위주로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법률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날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없는데 이걸 어떤 헌법재판관이 이걸 합헌이라고 해주겠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뽕이죠. 자꾸 지지층들을 흥분시켜서 그 흥분된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조국 판결 이런 걸로 정경심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들의 정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훼손됐잖아요. 그걸 예. 다시 또 한번 불지르려고 이런 짓을 좀 하는 여전히 거죠. 우리가 개혁 세력이다라는 그 예. 흐름을 갖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개혁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나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후진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자기들이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뭐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죠. 대부분이 거기 모여 있죠.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못 미치잖아요. 예컨대 네. 표창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든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닌 거고. 네. 근데 그걸 또 옹호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 이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가 물건하면 딱 써가지고 다 뭐 세상을 보는 거야. 저거 거꾸로 썼네. 바로 세워. 다. 막후에는 결국은 조국 사태가 상당히 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 막후에 좀 작용을 했다. 네, 강하게 작용했다. 네, 저는 강하게 작용하고 이거 뭐 조국 지키기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이 그 이후에 한 걸 보세요.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뭔가 민사, 형사 소송 다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는 공인에 대해서는 다소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 걸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재판은 계속 판판이 지지.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탓이다라고 계속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신념을 공유하고 이건 종교적 신념 가까운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자꾸 거기 그 신념을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들을 민주당에서 벌이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통과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이 또 여권에 뭐 나중에 뭐 역풍으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했던데. 그렇죠. 박용진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도 지금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바로 그것 때문인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아니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거잖아요. 그냥 아니 언론의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지. 근데 그것은 사법부의 뭡니까 사법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때리는 형량보다 배상액보다 몇 배 더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네. 입법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만 해도 사법부의 어떤 양형 의지나 이런 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을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다. 언론 쟤들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진중권 전 교수는 어쨌든 이 언론중재법 여당이 추진하는 이 부분은 조국 지키기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